네, 지난주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이제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가 트럼프가 지옥의 맛을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다시 또 인질 석방을 재개를 했어요. 근데 사실 트럼프가 요구했던 게 모든 인질의 석방이었는데 이번에 하마스가 인질 전원 석방 이렇게 하면서 또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있어서 나오는 이야기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발언은 이스라엘 인질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시계열손으로 이제 순서대로 보면 지난 10일 날 이제 트럼프가 최초 지옥문 발언을 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총리가 기존 3명만 석방하는 걸로 수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마스는 이제 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이에 뭐 이견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갈라치기 하는 차원에서 한번 협상을 깼다가 다시 복원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3명을 이제 협상을 이제 인질을 송환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에 관해서 16일 날 데이토나 비치, 플로리다 데이토나 비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 기자가 질문했을 때 뭐 전원 석방 안 하면 뭐 지옥 구매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3명밖에 안 됐는데 라고 하니까 여기서 미국은 이스라엘이 내리는 결정을 지지할 거 이러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는 이렇게 어떤 강력한 그 아우라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실무는 네타냐후 총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자 이제 어제죠. 이제 어제 진짜 현지 시각으로는 19일 하마스가 인질 전원 석방 IDF 철군 조건을 제의를 했어요. 전원 석방 조건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트럼프의 이제 배드캅 나쁜 경찰, 네타냐후 좋은 경찰 투톱으로 이제 하마스를 이제 요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성반으로 하마스를 압박하면 네타냐후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이런 이제 해법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IDF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전원 석방 대 IDF 완전 철군이 가능할 것이냐, 뭐 그게 이제 관심사가 됐죠. 새로운 조건이 나왔으니까. 근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거 수용해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설정한 가자 전쟁의 최종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인질 전원 송환, 그 다음에 하마스 군사적 정치적 박멸이기 때문에 철군했다 다시 들어가면 돼요. 군사 재개가 돼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또 그 가능한 이유가 트럼프 네타냐후 총리의 공통의 목표가 바로 하마스 박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 수용하고 인질 다 빼놓고 다시 가자 전투에 개입해도 된다. 그래서 수용해도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현상이고, 오히려 하마스가 이제 궁지에 몰린 것이죠. 같이 가자 주민랑 이제 해외로 피신해야 돼요. 이제 도망가야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를 박멸해야 한다는 그런 주의다 보니까 그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졸속 3단계 휴전안을 굉장히 반대를 해왔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는 갑자기 또 이게 이 졸속 3단계 휴전안을 충실히 이행하자라고 했다고 해요. 그 태도를 갑자기 왜 이렇게 바꾼 겁니까?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IDF가 전투 재개를 다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IDF가 철군에다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하마스 박멸. 그 뭐냐면 지난 2014년 1차 가자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데, 그때도 전쟁을 치르다가 졸속으로 이제 덮어버렸어요. 인질 협상 빌미로 휴전해 빨리.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한테 이제 그 첨단 장비란 무기 JDAM을 공급을 안 해서 이제 포탄밖에 없어가지고 싸움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휴전을 하고 졸속으로 끝나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군인이 이제 납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때 그 쟁점이었는데, 이른바 적당히 휴전하고 덮는 방식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 방식인데, 요번에도 지난 작년 1년 동안에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마스가 이른바 추구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가자지구 전후 통치 전략 어떻게 짤 것이냐 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는 하마스 박멸에 대해서 확고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네타냐후한테. 네타냐후는 그것만 약속해주면 우리가 휴전하겠는데 하마스 박멸은 안 된다 해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은 피해 당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당국, 서원 지구가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있는 그 아바스가 대신 가자 지구도 병합해서 통치하고 하마스는 하나의 그냥 정파로서 참여하는 이런 추구 전략을 원했어요. 근데 네타냐후는 이거를 갖다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옛날 과거 2014년처럼 그냥 적당히 덮으면 10월 7일 학살이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바이든의 그 졸속 3단계 휴전을 완전히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휴전하는 순간 이제 인질도 다 송환하지 못할 뿐더러 전투 재개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는 왜 수용을 했느냐? 똑같은 졸속 3단계인데 트럼프 행정부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확실하게 언지를 줬거든요. 네타냐후 총리한테. 하마스 박멸은 물론 가자 주민 이주, 가자 장악이라는 사실상 이국가 해법을 폐기하는 기조로 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투 재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의 관심사는 하마스 박멸도 당연히 하는 거지만 1차적으로 자국민 인지를 모두 송환을 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때는 이게 불가능했어. 왜냐하면 그냥 휴전해서 덮어버리면 하마스가 안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있기 때문에 IDF가 언제든지 가자 지구에 다시 진군할 수 있고 평정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마스 박멸과 같이 또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 게 가자지구 물자 공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는 가자지구에 위기가 있다고 하면서 그 가자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해주고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많은 제재를 했었어요. 근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족쇄도 좀 많이 풀어진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가자지구에 물자 공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측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15일 날 이제 미국산 이제 MK-84 폭약 약 1,800기가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예요. 터널까지 다 뚫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동안 선적 지원을 했는데 이걸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그러니까 가자 평정할 수 있는 모든 군자산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헤즈볼라도 상대할 수 있을 정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과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우리 유진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마스에게 무제한 인도적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막 이런 구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공선전의 기본이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중세시대 공선전 이걸 가자를 하나의 성으로 보고 여리고 성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듯이 그 에워 쌓아놓고서는 식량, 식수 모든 전기까지 다 단수 조치하고 완전 여기를 굶겨 죽여야 돼요. 그래서 백기투항하게 나오게 해서 인질 송환을 압박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 작전지를 통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다 군사물자를 엄청나게 군사물자가 아닌 인도적 물자를 엄청나게 배포를 했으니까 하마스는 뭐 계속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 문제는 뭐냐 인도적 물자가 일반 그 주민들한테 배포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하마스가 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독점적으로 장악해서 이걸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가자 주민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심리전으로 국민을 이렇게 자국민을 이렇게 브레인워싱하고 가스라이팅 하듯이 이제는 이제 물자를 갖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자지구 현재 담배 한 값이 5만 원에서 10만 원 호가합니다. 왜냐하면 풀질 않으니까 물량을. 근데 현재는 이제 이스라엘 군수가 이제 조세가 풀린 상황에서 IDF의 다음 미션은 하마스 물자 장악 기능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직접 물자를 IDF가 직접 들어가서 통제해가지고 일반 주민한테 배포한다는 것이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하마스의 정치적 권력이 사라집니다. 주민에 대한 그 그립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와해시켜야 되지만 정치적으로도 와해시켜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 군수 물자를 받아서 다시 이제 전투 재개를 해서 이제 인도적 물자를 갖고 이제 통제를 하는 것이고 그걸로 또 줄까 말까 하면서 이제 인질 협상에도 활용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는 정반대로 했죠. 그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정책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물자를 통제한다. 근데 그 이스라엘 가자물자 통제가 또 트럼프의 가자지구 전략과도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트럼프가 처음에 가자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이제 뭐 트럼프를 보고서는 부동산 개발업자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언급했던 가자 주민의 자발적 이주는 좀 어떤 관점으로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소위에서 트럼프의 그 지옥문 발언과 그다음에 가자지구 장악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 전쟁 수행의 외교적 정치적 지지입니다. 지난 1년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말만 하면 뭐 저희 팔레스타인 학살하고 있다, 인종 청소하고 욕만 엄청 먹었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도 같이 욕하고 국제 외신도 이제 이스라엘에 거의 뭐 조리돌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카바를 이제 정치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딱 먼저 가자 구상을 밝힘으로써. 그리고 이제 구상에 따라 가자 주민의 이주에 관한 그 구상을 이제 충실히 이스라엘 그 내각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그
이동 통로를 이제 확보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군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카츠 국방장관은 자발적 소개령을 위한 전담 부서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질 송환을 위해서 인질 협상을 위한 조치로서 네트냐후 총리가 그 이집트 라파 국경을 통해서 어떤 물자가 들어왔냐면 6만여 동의 이동식 주거시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그 다음에 재건을 위한 이제 중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 이런 것들이 했는데 이걸 네트냐후 총리가 막아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왜 그랬냐? 두 가지 효과인데 물자를 반입시키는 걸 인질 협상에 이제 연동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거 연동이 안 됐어요. 뭐 말만 하면 무조건 인도적 물자 집어넣으라고 그러고 인질 협상 말만 꺼내 그거만 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격이 됐는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거랑 물자랑 인질이랑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네트냐후 총리가 언제든지 라파 국경을 이렇게 셧다운할 수 있는 그 협상력이 생겼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원래 반입하기로 했던 게 뭐 이동식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또 난민촌처럼 사는 것보다는 해외 이주를 위해서 아예 셧다운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석으로 지금 접근한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가자 구상은 첫 번째 인질 모두 송환, 가자 주민 이주, 하마스 박멸 세 가지예요. 이게 단순히 부동산 개발업자의 담론이 아니에요. 뭐 리베랄라 호텔 만들고 이런 거는 최종 목표고 이스라엘 가자 전쟁의 완벽한 승리를 위한 전쟁의 언어를 지금 트럼프는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부동산 프로젝트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인질 모두 송환, 가자 주민 이주, 그 다음에 하마스 박멸 이 세 가지 군사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목표는 뭐 이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지만 그 전 단계로 이걸 반드시 지금 하겠다고 네트냐후한테 전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트럼프의 그 막말이나 또 그 좌충우돌 발언으로 봐서는 안 되는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빨리 가자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고 주변 아랍국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 가자 재건을 시작을 해서 빨리 재건을 끝내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재건이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는 분석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는 걸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건이 10년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서 얘기해서 가자 구상이 제가 이제 전쟁의 언어라고 제가 강조드린 게 바로 이 대목인데 최근 미 육군사관학교 존 스펜서 시가전 전문 교수가 이제 칼럼을 하나 기고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자 재건의 선결 조건은 IDF의 가자지구 완벽한 접수 평정입니다. 그 왜 그랬냐? 지금 주변 아랍국들은 이제 유엔 통계를 해서 이제 지상에 있는 건물이 66%가 파괴됐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이제 재건하자 뭐 이러고 이집트도 이제 막 부랴부랴 아랍 동맹국 20개국을 이게 각출해가지고 한 뭐 2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자금도 좀 조달을 착수했는데 스펜서 교사는 잠깐만 그거 지금 재개발할 때가 아니다. 왜냐? 지금 가자 지상 도시 파괴로 인한 지뢰 제거, 폭발물 제거, 부비 트랩 제거가 있어요. 건물 자체가 지금 흉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뢰처럼 이게 폭약들이 매설돼 있고 그럼 지상 시설만 해체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마스가 구축한 350에서 450마일의 지하 터널이 있습니다. 요것도 해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지역에 총 7,500톤의 폭약이 지금 잠재돼 있어요. 잘못 들어가면 폭발해서 죽을 수 있어요. 거의 도시 자체가 흉기예요, 흉기. 들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상, 지하, 터널 해체 작전. 이거 군사 작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판문점에 우리 군사분계선에도 지뢰 작업 하지 않습니까? 지금 꽤 오래됐는데 한 몇십 년 걸리는 거예요. 요거 정리하는 이른바 평정작전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10년이다. 그 10년 이후에 재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수구부터 이런 거부터 다시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 부셔놓고 그 부시는데 10년이라는 겁니다. 재개발이 10년이 아니라 부시는데 1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선행된다라는 게 이제 그 스펜서 교수의 핵심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가자 평정 하마스 해체의 군사적 작전에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거다. 자꾸 부동산 이슈로 재건 이슈로 그걸 해석하면 오독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 가자 구상은 팔레스타인 일국가 해법 해체, 곧 이스라엘 일국가 해법을 지금 관철시키는 거더라고요.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가는 방향이 그렇다는 걸 존 스펜서 교수는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자 지구가 이제 재건이 10년이 걸린다는 게 아니라 10년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트럼프가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또 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이스라엘이 미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무역 루트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인도하고 미국 정상들이 이제 정상회담을 했죠.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은 목요일인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위대한 무역로 하나를 건설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인도하고 미국이. 인도에서 이스라엘, 이탈리아를 거쳐 미국까지 항만, 철도,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 파트너들 연결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미국 주도로 인도, 중동, 유럽을 그 철도 해운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IMEEC, 인디아 미러 이스트, 그 다음에 유럽 이코노믹 코리도라고 해서 경제 회랑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건 최초 뭐 2023년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하긴 했지만은 실상은 이스라엘 현지 싱크탱크가 아브라함 협정의 모태가 되는 순위 무슬림 이스라엘 경제협력 연장선에서 저게 나온 거예요. 저 보시면은 이스라엘 거쳐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철도로 해가지고 인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배편으로 이제 인도 뭄바이로 내려가는데 요거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최종 기획을 했던 거고 이제 트럼프가 이번 경제 회랑안을 채택하면서 연결이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미국 동부의 해안에서 이제 지중해 지브롤타를 거쳐서 인도양 거쳐서 이제 중동을 거쳐서 이제 인도로 내려가는 구조예요. 저게 뭐냐 미국과 글로벌 사우스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저 이스라엘 중동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저기를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이 경제 회랑 프로젝트가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달려 있죠. 그런데 이 또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구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통과하는 이스라엘 지역이 하이파 공항인데 그 밑에 뭐가 있냐? 그게 가자 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를 하마스 통치에 맡겨두고선 저 경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마스를 해체가 아니라 완전 없애는 작업, 박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저 프로젝트는 될 수가 없다. 고로 인도 총리하고 나온 저 구상은 곧 이스라엘 이스라엘 딱 저 중간에 가운데 있거든요. 이스라엘 통한 저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가자지구 구상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 이거 하나 빼먹었는데, 이런 경제 회랑 구상이 이제 성공하려면, 안보적 이해관계도 좀 맞아떨어져야 돼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인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안보적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인도는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방산 분야 교역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도 안에는 아이언돔 그 부품 그 설비 업체가 인도 안에 있어요. 그만큼 했고, 그 다음에 10월 7일 가자 전쟁 당시에 이제 전 세계가 이스라엘 대해서 막 금수 조치하고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할 때요. 막 인종 청소한다고 막 인종 학살이라고 하면서 전범이라고 하면서 그때 유일하게 인도의 모디 총리가 단독으로 나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군사무차 지원하겠다라고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미국도 못하는, 그러니까 미국도 말로만 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실천에 옮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갖다 지원하겠다고 주장하고 관철시킨 게 바로 인도의 모디 총리입니다. 그래서 인도와 이스라엘의 이 관계는 굉장히 깊숙하고 안보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안보가 정리가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저런 경제 회랑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랑 이스라엘의 어떤 그 안보 구상 그 경제 회랑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확실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동맹국을 하나로 묶겠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고, 아까 그 지도에서 보듯이 동부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 태평양을 통해서 아시아로 오거든요. 그럼 미국이 중앙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 하나로 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장, 자유동맹 시장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죠. 근데 이쪽 동부 쪽에서 빠져나온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IMEEC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이제 대립을 이루던 게 중국과 이란 주도의 1대1로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요즘 시아파 초승달 벨트도 힘을 많이 잃은 상황인데 이 프로젝트가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경제 회랑 구상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저기서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중국의 1대1로입니다. 중국의 1대1로 빨간 선인데 저게 이제 이란을 통해서 이제 저 지도의 끝에 안 나왔지만 파키스탄 통해서 인도로 가는 거예요. 저게 이제 중국의 1대1 노선이고 저 길을 통과하려면 이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란과 중국이
동반자적 전략적 협정이라고 해서 한 4천억 달러의 그 경제 교류 협력을 맺었어요. 그게 아마 저 사업에 들어간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이른바 저기를 통과하려면 이란을 통과하는 핵심 거점지가 어디냐면 시아파 초승달 벨트예요. 근데 그거를 이유진 PD님이 언급하셨지만 작년 9월부터 이스라엘이 삐삐 공작으로 헤즈볼라하고 그걸 완전 작살을 내놨지 않습니까? 완전 파괴를 시켰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저 빨간색 1대1로는 사실상 무력화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 루트를 통해서 헤즈볼라 시리아를 통해 가지고 레바논을 통해서 이란이 무기를 공급하거든요. 이스라엘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는데 그게 이제 1대1로랑 맞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선을 아예 부셔버린 게 누구나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 노선을 부셨기 때문에 1대1로와 그 트럼프의 경제 회랑이 경쟁했을 때 이거는 이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중국의 1대1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저 사진 쭉 계속 보시면 저 밑으로 나온 게 저게 해상로예요. 중국의 해상로. 위에는 육상로고 밑에 있는 건 해상로죠. 빨간색 라인인데 어디를 지나가냐면 저게 홍해를 거쳐 예멘을 통과하는데요. 예멘에 누가 있죠? 후티 반군이 있죠. 근데 저 후티 반군에다 무기를 지금 지원한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해협을 잡겠다. 우리가 이 물동량 그 로지스틱 그 루트를 우리가 장악해가지고 전 세계 물동량을 조절하겠다는데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거쳐서 저 철도가 있어야지 이제 대체 노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걸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경제 회람 프로젝트고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